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장 초반 강세로 출발했던 코스피가 오전장에서 하락 전환했습니다. 기관이 코스피 200 선물을 대거 팔아치우게 되면서 증시의 하방 압력을 키운 가운데 반도체주와 금융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주들의 흐름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보복 공격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제유가는 간밤 3% 이상 오르면서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장중 금 현물 가격은 전일 대비 1% 이상 오르면서 10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투자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반도체 업종이 반등에 나설 경우 최선호 투자 종목으로 엔비디아를 꼽았습니다. 은행은 현지 시간 12일 발간된 보고서에서 반도체 업종이 계절적 비수기가 지나고 나면 4분기에 반등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어서 중국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재확산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달 만에 유사 확진자의 양성률이 10%포인트 가까이 오른 가운데 주요 유행 변종은 오미크론 변이로 나타났습니다. (10배의) 수익률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의 템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꼭 꿈꿔봤을 법한 1000%의 상승률, 그 템베거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 정호의 템베거가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간단한 오전장 흐름부터 짚어봐야겠죠. 우선 가장 먼저 이 중동의 긴장감 고조에 이어서 주요 물가지표의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간밤 미 국방부가 핵 잠수함 및 중동 배치 계획을 공개하는 등 이란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하면서 국제유가가 4% 이상 강하게 급등했고요. 또 오늘 밤부터 오는 15일까지 이 미국의 7월 PPI와 CPI, 또 소매 판매 지수가 차례대로 공개가 될 예정인 가운데 이날 발표된 미국의 3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최저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속해서 눈치 보기 장세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이 코스피가 장 초반 상승으로 출발했지만요. 이내 기관의 코스피 200 선물 대량 매도에 밀리게 되면서 장중 하락 전환하는 모습 관측이 됐고요. 또 코스닥은 오전 내내 1%의 이 하락폭을 기록했는데요. 오늘 장중 최대 2.8% 이상 급등한 이 일본 니케이 지수와는 반대로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오늘 우리 시장입니다. 또 그간 강세를 보였던 테마 업종들이 오늘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전기차 화재 관련주, 그리고 방산주, 게임주 등이 오늘 장에서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을지 코스피부터 지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0.25% 여전히 낙폭 기록하고 있고요. 2620선이 무너지면서 2610선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피 현재 개인이 매수세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외국인과 나란히 매물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이 나홀로 매도세로 하루 만에 전환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현재 1.5% 낙폭을 장 초반 대비 더욱 키워가고 있고요. 760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이 2거래일 연속 나란히 매물 팔아내고 있고요. 개인이 나홀로 매물 사들이고 있는 코스닥 시장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는 변동성 가득한 시장 속에서 여러분의 포트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희 오늘도 종목 상담 열심히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번호 023153-2642번이나 스피드 문자 상담 샵 0082번 또는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지금 바로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비중까지 3가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늦게 신청 주시면 시간 관계상 신청이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요.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 부탁드리면서요. 그럼 여러분의 수익률에 시원한 한 방을 날려주실 이분 모셔봐야겠죠? 김선은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이 순환매 테마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긴 하지만 오늘 또 주도 테마들 간의 지각 변동이 다소 있었죠. 그간 시장을 이끌어준 화장품, 진단키트, 오늘 장에서는 좀 강하게 조정을 받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게 오늘 시장 보시면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흐름은 나쁘진 않아요. 그래도 좀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고 하이닉스가 1%대 상승을 좀 보여주는데 우선은 골드만삭스 쪽에서의 매수 의견이 좀 나왔기 때문에 어제 이제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IT 관련주들의 상승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점은 시장이 오늘 보면은 코스피는 그래도 좀 버티는 모습이긴 해요. 크게 밀리진 않는데 코스닥 쪽으로는 오늘 상황에서 봤을 때 좀 많이 밀립니다. 1.5%대 장중에 한 1.2%까지 빠졌었네요. 2%대까지 빠졌다가 좀 반등하는 포인트가 좀 나오기도 합니다. 이유인즉슨 조금 중동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과하지 않았나 싶긴 해요. 지금 현재 이번 주까지는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급하게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 주는 이래저래 지진 리스크도 있고요. 중동발 악재도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부분도 있고 좀 봐야 될 게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끝난 트럼프와 머스크의 대담 통화 관련해서도 여러 내용들이 있었는데 저도 한참을 들어봤지만 그닥 그렇게 좀 특별한 것은 없었다. 서로 그냥 칭찬해주기 바빴었던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네, 서로 이야기에 동조하는 모습이었고 이런저런 얘기들만 있었다. 그래서 그냥 자기는 이런 사람이다. 뭔가 이제 저쪽 민주당에 대한 의견들에 약간 조금 반대하는 의견도 내기도 하고요. 특별하게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 내용에 대한 사람들이 기대감이 있었지만은 전혀 시장이 이 부분은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시장이 조금 수급적인 부분도 공백 상황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코스피 쪽에서의 외인 기간 흐름도 그닥그닥. 그러니까 외인은 매수가 잡히긴 하는데 기간 움직임 자체는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보면은 외인과 기관들의 매도세가 조금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 상황도 좀 참고해 보건데 아직은 시장이 확 기관과 외인 입장에서는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아직 큰 반등이 나오긴 제한적이지 않나 판단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외인들이 더 있긴 하지만 큰 폭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시장을 계속 강조드립니다. 이번 주까지는 절대적으로 지켜보셔야 된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대응하는 시장이 다음 주부터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계속해서 이 관망하는 흐름 유지해 보시길 바라면서요. 다음 주 시장 흐름 체크해 보신 다음 천천히 대응하시는 전략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매번 테마 장세가 변동되는 장세 속에서 오늘은 또 과연 어떤 테마가 새롭게 떠올랐을지 참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새롭게 돌아온 이 장전 관심 테마, 가상화폐, 중동전쟁, 그리고 전기차 화재 방지 테마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임박했다는 백악관의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미국이 핵 잠수함의 중동 급파 소식을 공개적으로 알렸다고 하는데 이게 또 굉장히 이례적인 행보죠. 네, 시장이 조금 시끄러워요. 중동 쪽에 항공모함부터 해서 잠수함까지 이제 띄우기 시작했고 계속 또 러시아 쪽도 좀 시끄럽기도 하고 계속 문제입니다. 자, 그래도 새로운 좀 테마가 생겼습니다. 어제부터 해서 움직임이 좀 나왔었던 테마주들인데요.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기술을 갖고 있는 좀 종목들인데 좀 올라간 종목 위주로 볼게요. 자, 아모그린텍 오늘 장중에 24%까지 좀 급등이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좀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전고점 자리까지 치고 가다가 전 저점입니다. 치고 가다가 조금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 좀 포착은 좀 됐습니다. 좀 아쉬운 모습이었지만 장중에 큰 흐름은 나왔었다는 거. 자, 그다음에 신진 SM도 오늘 장중에 29%대까지 거의 상한가 흐름까지 갔다가 또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매물벽 자체에 대한 부담감 자체가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고 시장에 대한 불안감 자체도 있었기 때문에 시장 영향을 좀 받은 것으로 판단이 좀 됩니다. 자, 그리고 한빛레이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움직임이 나와 있는데요. 바닥에서 튀는 모습에서 장중 20%까지 상승이 나왔고요. 역시나 좀 가주다가 천천히 약간씩 되돌리고 있긴 한데 그래도 한빛레이저는 원체 바닥에서 되돌림이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이 양호한 모습이 좀 포착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드 위즈 같은 경우에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었던 종목인데요.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와주는데요. 고점 바로 전 고점까지의 흐름은
아직 조금은 열려 있는 모습이에요. 4만 원대인데 4만 원대까지의 우선 가능성은 좀 있다. 웬만하면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부터 빠지지만 않아 준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4만 원까지 열려 있는 자리가 조금 보이네요. 자, 그리고 트럼프와 머스크의 대담 관련해서 좀 이슈화가 될 수 있었었는데 움직임이 조금 안 나왔네요. 대담에서 가상화폐 얘기를 결국 안 꺼냈어요. 안 나왔습니다. 네. 한마디만 했었더라도 이 갤럭시와 머니트리와 SM이 급등이 나왔을 뻔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슈가 좀 되면서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경우 10% 가까운 상승이 오늘 나왔다가 좀 빠졌었던 흐름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자, 그다음 보면은 중동 리스크 관련해서 특별하게 움직였던 업종 자체는 이쪽 천연가스 관련해서 움직임이 많이 나왔어요. GSE가 오늘 18%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좀 빠지는 모습이었고 GSE는 제가 수시로 말씀을 드리고 있었던 그런 종목이었죠. 자, 그다음 보면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 14%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약간 좀 밀리는 모습들 전 고점에 따른 그 부담감 자체가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방산 쪽으로 넘어갈 텐데 방산에서는 뭐 하나 열어줬지만 현대 로템이 또 참 신고가 패턴을 그리면서 오늘 올려쳤습니다. 정말 많이 갔습니다. 장중에 보시면 9.7%까지 10% 가까운 상승을 보이면서 올려치다가 좀 빠지긴 했어요. 시장에 따른 불안감 때문일 것 같기도 한데요. 우선 추이는 굉장히 이쁜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지난주도 말씀드렸었던 스페코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에 큰 흐름을 보여주면서 좋은 모습 보였고요. 장중에 거의 20% 가까이 상승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을 드리는데 잘 보시면 제가 매일 어떤 테마를 보셔야 될지 그 테마에 속해 있는 종목들은 무엇인지를 계속 제가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보셔야 될 테마를 정리해드리기 때문에 이 중에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중에서 대장주를 잘 골라주시면 돼요. 그날 좀 바뀔 수도 있지만 그 대장주를 잘 선택하셔서 대응하신다면은 괜찮은 수익이 나거든요. 그래서 꼭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은 꼭 아래 초록밴드 들어오셔가지고 꼭 한번 같이 하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을 주도할 이 관심 테마까지 살펴봤고요. 이 관심 테마와 더불어서 대장주까지 매일 아침 저희 화면 하단 참고하셔서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어서 아직도 투자 고민으로 가득하실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아직까지도 상담 창구는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153-2642번이나 스피드 문자 상담 샵 0082번 또는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도 지금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이어서 이 김선윤 전문가의 최고 수익률 베스트 탑 10 지금 바로 만나보고 올게요. 이렇게 최고 수익률 베스트 탑 10 다 같이 만나보고 왔고요. 지금 이 시간부터는 저희 이 중에서 특징주를 꼽아서 자세하게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각 지금 코스피 시총 상위단을 보자면요. 오늘 종목별로 희비가 다소 엇갈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어제 3%대 강세로 마감했던 SK하이닉스 지금 이 시각 1.6%가량 추가 상승 이어가는 반면에요. 오늘 현대차 그리고 기아는 약 1%에 가까운 하락세 보여주고 있네요. 전문가님 이 부분 한번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시장이요. 조금 답답해요. 오늘 보면은 삼성 하이닉스는 이제 미국 쪽에서의 기관 쪽에서의 골드만삭스였죠. 매수 시그널이 나오다 보니까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지만 그 외의 종목들은 조금은 좀 재미가 없거든요. 삼성생명 같은 경우 움직임 나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그냥 코스피 종목들이 알록달록합니다. 좀 되돌림이 좀 나오면 좋겠는데 그렇진 않아요. 근데 눈에 띄는 종목들이 몇 개가 있긴 해요. 우선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겠죠.
밀리지 않고 하이닉스 계속 돌려 세우는 모습이 자 포착이 좀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계속 이슈가 되는 건 뭐냐면 결국 AI다, 결국 엔비디아다, 결국 반도체 HBM이다. 이 이슈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올해 좋고 내년도 좋고 앞으로 5년은 아무 문제 없다는 게 결론적으로 다시 이슈화가 되면서 기사화가 좀 다시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기다리시면 결국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나 기타 AI, IT 관련주들은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되고 반도체주들 다 중심에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현대나 기아는 조금은 답답해요. 그 현대차 같은 경우도 똑같은 얘기 매번 드리지만 이 구간 되게 핵심인데 여기 라인 구간 있잖아요. 그러니까 24만 원대 좀 끝자락 28만 원 후반대나 그리고 그 구간에서 25만 원대 완전 극초반 자리 있죠. 여기 자리를 돌파를 나와줘야 돼요. 근데 이게 또 갈팡질팡하네요. 어제도 좀 밀리는 모습 시가 대비해서 오늘도 약간은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이거든요. 좋지 않아요. 이거 돌려 세우면서 25만 원은 강한 돌파가 나와줘야 다시 한번 큰 그림을 그리는 구도가 이렇게 나오는 자리예요. 그래서 약간 애매하다. 아직은 좀 시장에 대해서 바닥 인식 자체가 안 된 건가. 그리고 설마 싶기는 하지만 데드캣 바운스에 대한 해소가 아직 안 된 건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뭐 오늘 보면은 또 조금 답답한 거는 니케이 같은 경우도 잘 갑니다. 일본 증시는 굉장히 잘 가는데 2% 이상 가는데 우리나라 증시만 또 이래요. 뭐 중국도 별로 안 빠지는 또 오히려 상승 중이기도 하고요. 호주도 안 빠진단 말이에요. 보합권이긴 하지만. 그래서 전체 흐름상 국내 증시만 또 이렇게 또 재미없나 싶기도 한데 우선 큰 악재 상황으로 남아있는 것은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은 중동 리스크 이거 하나 우선 보시면 되고 코로나는 개별 이슈로 우선 갑니다. 그래서 시장에 영향 안 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여타 다른 뭐 이슈들 같은 경우에도 뭐 트럼프와 해리스 이슈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큰 변동사항은 없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지나면서 또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겠지만 아직은 해리스가 좀 앞서고 있다는 걸 참고하신다면은 시장에 큰 변화성은 없다. 오히려 중동 리스크 하나만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고 그 관련주들을 보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대형주들도 아직은 외인과 기관들의 조금 러브콜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거 참고하시면서 이번 주는 우선은 조심해보자. 매수 대응을 하시더라도 다음 주 보시고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 대선의 경우에는 기존의 흐름 그대로 해리스 후보가 조금 더 우세한 모습 보여주면서 해리스 관련주들 여전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신경을 쓰이는 점은 이 중동 전쟁 관련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은 다만 계속해서 관망세 유지하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이어서 이번 주까지는 계속해서 차분한 대응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 또 오늘 새롭게 떠오른 이 테마주들 이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과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매도해야 할지 저희가 명쾌한 솔루션 제시해 드릴 텐데요. 지금 바로 저희 상담 창구 전화번호는 02-3153-2642번 또는 스피드 문자 상담 샵 0082번 유튜브에 실시간 댓글로도 바로바로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종목명과 그리고 보유 비중 그리고 매수 단가까지 지금 바로 저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고민이 완벽하게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희 정호의 템베거가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 태광, 문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가 15,200원 그리고 10%의 보유 비중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태광 과연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지 지금 바로 전문가님 SOS 전략 들어볼게요. 네, 매수는 15,200원이시면은 수익 기회가 있으셨는데 정리를 안 하신 것 같네요. 아니면 이제 너무 고점에서 사서 단가를 낮추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우선은 차트가 다 깨지고 내려갔네요. 조심해야 될 구간들이 여러 차례 나와 있는데 그 바닥 자리 인식이 되는 자리가 거의 현재 자리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14,000원 정도 부근 자리가 바닥 인식되면서 돌려 세우는 그런 자리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해서 다시 한번 반등 포인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매도 자리는 아닌 것 같고 만약에 조금 더 밀리게 되면은 13,500, 600원까지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 자리 또 지금 현재 자리 내려온다고 해서 굳이 거기 자리까지 떨어진다고 해서 손절하실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는 제 판단은요. 그래 지지하는 자리가 한 13,500원부터 해서 13,000원 후반대 자리 14,000원까지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해서 돌려 세우는 그림 한번 봐보자. 그래서 급하게 정리하지 마시고 이 자리 거의 와봤자 여기니까 이렇게 있다가 돌릴 거예요. 자 그러면 매수가 자리가 15,000 얼마? 200원이신데 그래도 16,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우선은 현 차트 수익상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대응 마시고요. 그래서 홀딩해 보세요. 약간 빠질 수도 있지만 바로 돌려 세울 거예요. 그리고 시장이 좀 만약에 크게 밀릴 경우에 빠질 수도 있지만 저도 그래도 파시면 안 돼요. 오히려 기다리셨다가 반등 나오는 거 보고 16,000원대에서 정리하시기 맞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로서는 딱히 문제될 건 없어 보입니다. 시장만 안 빠진다면 괜찮아 보이니까요.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자로 들어온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TNC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3,770원 매수가 말씀해 주셨고요. 10%의 비중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시각 약 1%가량 내려가면서 3,400원 선에 거래 중인데 전형적인 저번 검은 월요일 급락 이후로 돌려 세우게 되면서 오늘장에서 5일선 돌파하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응 전략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네, 종목을 이제 완전 그 코로나 이후에 나름의 이제 바닥 자리를 보시고서 매매 대응을 하신 건데 하필 8월 5일 날 월요일 날 원체 시장 자체 급락이 좀 나오다 보니까 10%대 하락이 나왔잖아요. 시장 자체가 양지주다. 그러면서 같이 터지고 나서 회복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다시 회복은 나올 거라 저는 매수가까지는 특별하게 문제는 없이 갈 것 같은데 그 다음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다리면은 수익권으로 가요. 근데 여기서 수익을 얼마나 내느냐거든요.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를 하나씩 볼게요. 여기. 그래도 4,500원 정도까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안 보시더라도. 아마 저랑 같은 생각이실 것 같거든요. 생각하셨던 거 그대로 하시면 될 겁니다. 지금 좀 답답하시더라도 홀딩 하시고요. 4,500원대 오면은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던가 아니면 정리하는 방향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은 우듬 집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142원에 그리고 10%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우듬 집함이라고 하면은 국내 유일의 이 스마트팜으로 작물을 직접 재배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시각 주가가 현재 2,02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방금 전이랑 똑같습니다. 매수하신 구간 자체가요. 역시나 끝바닥 보고 매수 대응을 하셨는데 그냥 얻어 터진 거죠. 좀 운이 없었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되돌림 반등은 나오고 있는데 약간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똑같아요. 이거는 뭐 가격 전략으로 따져봐도 최소 보셔야 될 자리 2,400원짜리네요. 2,400원짜리까지는 우선은 별 문제 없어 보이니까 홀딩을 하고 계시고요. 2,400원 돌파한 다음에 한 번 더 가면 좀 크게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 중요한 게 2,400원 돌파하면서 2,500원 가는지 여부예요. 그래서 우선 이거는 기다려 보셔야 된다. 시장 회복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갈 거예요. 조금 홀딩하시고 계실게요. 네. 네, 이어서 다음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으로 도와드릴 텐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네, 녹십자 14만 8천 원에 5%입니다. 네, 녹십자 14만 8천 원에 5%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오늘 장에서 추가 매수 좀 할까 하고요. 추가 매수요. 그렇죠. 오늘 네. 장에서 좀 7% 강하게 좀 급락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각 네. 보니까 좀 기타 법인 쪽에서 매도가 지속이 되고 있네요. 지금 여기서 네, 추가 네.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지금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이거 언제 사셨어요? 오늘 오전에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5% 더 살까 하고요. 시청자님 단가가 너무 높게 잡으시는 거는 생각 안 하셨어요? 혹시? 아, 많이 빠졌고 며칠 전에도 이거 살라는데 너무 올라가서 못 샀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미 7월부터 내내 올라가지고 네. 50% 정도 올랐잖아요, 바닥부터. 네. 그리고 나서 이게 조정인데 약간 이게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여기서 치고 가면 좋겠는데 만약에 못 치고 또 떨어질 가능성도 열려 있는 자리예요. 아, 그럼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말까요? 하지 마세요. 종목 처음 대응하실 때 네. 첫 타락 자리에서는 가능한 한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급등 이후에 첫 타락은. 네. 2번이 나올 수도 있고 3번이 나올 수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네. 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예. 올라가는 것도 지금부터 올라가게 되면은 매물벽 추이도 그렇고 조금 버겁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슈가 다시 한번 터지면서 가져야 되는데 네. 지금 딱히 이게 뭐 이슈거리가 뭐 녹십자 이슈, 산필립4 증후군 관련해서 있긴 한데 뭐 이슈가 또 나오더라도 반등이 나올지는 애매해요. 그래서 저는 우선 절대 추가 매수 반대. 현 자리에선. 그래서 전문가님한테 여쭤보고 네. 추가하려고 전화 드린 거예요. 오히려 저는 조금이나 반등 나와서 매수가 2로 가면은 네. 정리하고 나오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아, 그렇습니까? 이거 시청자님 네. 이거 50% 오른 거 아시고서 매수 들어가시고 이러면 안 돼요. 아, 그게 아니라 알면서 많이 그러죠, 빠졌다고 바닥이라고 하길래. 바닥은 여기 5월, 6월 자리가 바닥인 거지. 이게 바닥은 아니잖아요. 아, 예. 크게 아, 펼쳐봐도 제가 아직 그 잘못 바닥은 봐요. 아닌데. 네. 그래서 우선 제 판단은 네. 내려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니까 예, 예. 그리고 차트 구조상으로도 보시면 네. 약간 오버슈팅한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구조가 나와서. 네. 그래서 예, 예. 조심하셔야 될 자리고 깰 수도 있어서 더 이상의 예, 비중을 전화 늘리시면 연결이 안 됩니다. 너무 잘 됐네요. 네, 좀 매수가 잘못된 것 같아서 걱정스러우니까요. 네네. 매수가가 혹시라도 오면은 정리하시고 네네. 만약에 매수 들어가시더라도 이 자리는 안 돼요. 한참 더 내려온 다음에 해야 된다. 만약에 올라가면은 다행이에요. 올라가면 다행이니까 그때는 수익 실현하시면 되지만 제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이 치고 간 자리 여기 따라 들어가시는 거 조정 나왔다 따라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네. 보통 저 같은 스타일이나 대응 선수들 대응은요. 급등 나왔다 조정 나와버리잖아요. 첫날 보다가 기다려. 첫날 일단 기다려. 근데 둘째 날 조정 나오잖아요. 그럼 바로 정리해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아직은. 위험하니까 조금 천천히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유선상으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기아요. 네, 기아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02,000원에 저기 10%요. 네, 10만 2천 원에 10%. 또 기아 하면은 정말 호실적 대비 낙폭이 좀 과대했던 종목이죠. 뭐 저평가의 고배당까지 삼박자가 고루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가 흐름이 다소 아쉽습니다. 앞으로 추가 반등 가능할지 저희 전문가님께 지금 바로 여쭤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자, 기아는 매수는 혹시 언제 하셨을까요? 한 2, 3일 됐거든요. 아, 네네. 자, 기아 이 정도 조정이면은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저도 보고 있긴 하지만 혹시 현대차는 없으세요? 예, 아, 오케이. 기아보다는 현대가 훨씬 더 저평가되어 있긴 해요. 참고하시고. 우선은 근데 제가 사실 방송에서는 기아보다 현대를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긴 한데 최근에 기아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다만 이제 걱정인 점은 시점적인 부분인데요. 지금 네. 시장이 아직 안정됐다고 보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뭐 중동 리스크도 있고 뭔가 시끄러운 일이 하나 둘은 터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매수 사인을 드릴 때 지금 이번 주까지 무조건 보고 대응하셔야 되고 8월 말부터나 천천히 대응하셔야지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모르지만 제 판단은 빠질 수도 있고 안 빠질 수도 있긴 한데 약간은 시장이 조금 더 내려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바닥에서 올려치는 거를 당장 보기에는 솔직히 조금은 애매해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반등이 나올 경우에 기아 같은 경우는 우선 실적 케이스로 나쁘진 않고 또 하나 전저점 자리에서의 버티고 있는 모습은 좀 나와주면서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한 번만 힘을 받으면은 세게는 한번 갈 거예요.
그러니까 세게 한번 간다는 게 10%가량. 전 고점 자리, 전 저점 자리랄까요? 한 11만 원 초반대짜리. 이 자리까지는 문제는 없어요. 다만 이제 다른 걱정이 아무것도 아니라 종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 따른 영향을 좀 받을까 봐. 그게 좀 걱정스럽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매수는 이미 하셨으니까 홀딩을 하시되 기다려 보시고 혹시라도 기아가 얼마냐면은 9만 한 8천 원 후반대, 9만 9천 원 이탈 자리 그 자리 나오면은 꺾일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그 자리에서는 우선 비중을 일부라도 줄이시거나 나오셨다가 다시 반등 나오는 거 보고 대응하셔야 돼요. 반등 자리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9만 9천 원대 이탈하면 매도 자리지만은 다시 돌려 세우면서 10만 3천 원 정도나 10만 4천 원 자리 넘어가면은 그때는 다시 가는 자리거든요. 요 밴드 기억하셔야 됩니다. 9만 9천 원 이탈하면 매도고 다시 올려치면서 갈 때 10만 4천 원짜리 넘어가면 그때 따라 들어가는 전략. 그래서 지금은 그 자리를 보는 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우선 기다려 보시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바로 해보도록 할 텐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주성 엔지니어링 네, 주성 엔지니어링 저희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36,200원에 10%요. 네, 36,200원에 10%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바로 이 주성 엔지니어링 저희 전문가님 상담 바로 연결해 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수하시고 한참 보유하고 계시네요. 예, 좀 꽤 됐습니다. 그러신 것 같네요. 자, 이게 사실 나쁘지 않은 자리, 좀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맞았는데 네. 7월부터 해서 내내 계속 흘러내리다 보니까 정신이 없네요. 근데 이게 뭐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7월 중반부터 해서 같은 좀 IT 관련 업종들이 다 똑같아서 현재로서는 사실 기다려 주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네. 언제쯤 시점이 나올지에 대한 부분인데 확실한 거 하나는 이게 2022년 정도 자리 그리고 23년도에 고점과 횡보했던 자리에 딱 맞물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 자리에서 더 내려가진 않을 거예요. 이 자리도 있고 이 자리도 있다 보니까 급하게 종목이 다시 밑으로 꺾일 가능성보다는 횡보하거나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근데 다만 좀 시간적인 부분이 좀 딜레이가 된다는 거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 저점 바닥 자리, 이 자리가 좀 눈에 들어오는데 이 자리 정도가 여기가 한 32,000원대 자리부터 해서 시작될 거예요. 여기 자리까지 아마 조금 올라가다가 좀 맞고 흔들리다가 다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가능하시다면은 지금부터는 사실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마다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부터 보시면서 단가를 낮춰주셔야 돼요. 한 3만 얼마? 2,000원 선 정도까지. 그래야 조금 빨리 나오실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기다리면 결국 가긴 할 거예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겠지만 매수가 이상은 갈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 판단을 맡겨드릴게요. 크게 빠지진 않을 거다. 다만 단가를 낮추시는 전략을 취하시거나 기다리시거나 이거는 좀 판단을 해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추가로 매수를 좀 해도 될까요? 이번 주 말고요. 네. 다음 주 8월 말부터 해서 대응하셔야 돼요. 시장이 좀 위험하기 때문에 시장이 좀 안정적인 거 보고 대응해야 됩니다. 어차피 실적은 돌아오니까 천천히 상황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님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뱅크웨어 글로벌요. 뱅크웨어 글로벌 어제 또 코스닥에 새로 입성한 기업이죠. 매수가랑 네네. 비중 어떻게 되세요? 60%요. 네.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16,160원요. 16,160원에 90% 맞으실까요? 네네. 네, 좀 보유 비중이 상당히 높으신데요. 또 이제 뱅크웨어 글로벌이 상장 전부터 좀 고평가 논란 등 잡음이 좀 많은 그런 기업이었죠. 지금 상장 이틀째인 오늘 지금 이 시각 14%가량 급락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네네. 어떻게 대처해봐야 할지 지금 바로 여쭤볼게요. 네, 지금 손해가 좀 많아가지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이거 어떻게 대응하지? 큰일 났네. 이게요, 시청자님
예. 저 같은 사람은 보면 이제 회사의 차트 상황도 보고 이제 뭐 과거치 데이터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예, 예. 상장 종목들 같은 경우는 거의 상장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2주 정도는요. 네네. 진짜 그냥 그 심리적으로 움직여요, 차트가. 예. 그러니까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굳이 분석이라 하면 상장하기 전에 뭐 IPO하면서 기업 그 실적 발표하고의 뭐 PER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국내 시장에서는 비교 자체가 어려워요, 사실. 그러면 오로지 그냥 개인들의 투매성 물량이나 수급적인 뭐 상승 물량들이나 통해서 흐름이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 분명한 게 뭐냐면 상장하고 나서 첫날이나 둘째 날이나 힘을 못 받잖아요. 네네. 그러면 한동안 계속 떨어져요. 아, 이거는 주로 그래요. 아닌 종목이 있긴 한데 그거는 가끔 있고요. 네. 보통은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조금 매수하신 게 조금은 제가 볼 때 많이 아쉬워요. 네. 아마 첫날 매수하시고서 수익이 나셨었나요? 아니요, 뒤에 이때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에 끝날 무렵. 아, 그러면은 떨어지는 자리였는데 매수를 들어가 버리셨네요. 너무 아쉽다. 그래서 우선 내려갈까 싶어. 내려갈 예, 때. 우선 시청자님 이 종목은 네. 참 죄송하지만 저는 다른 종목과 비교해서 설명드리지만 예. 떨어질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나 판단을 하고요. 예, 예. 오늘 하락이 좀 깊긴 해요. 예, 예. 깊긴 하지만 혹시라도 좀 반등이 나온다면 오늘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예. 내일장이나 해서 반등 흐름이 좀 나온다면 예. 좀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아니고 좀 더 올라왔을 때요. 근데 그것도 올라갈지 떨어질지가 불분명해요. 아, 이 종목의 테마 업종 자체가 시장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아, 그리고 지금 시기적으로 시장이 또 안 좋잖아요. 네네. 그럼 사람들은 더더욱 관심이 없겠죠. 상장 주식 치고서 거래량이 이 정도 나온다는 것도 좀 별로기도 하고 예, 예. 그냥 총체적 난국이에요. 예. 네. 그냥 다 잘못됐어요. 시청자님 매수하신 것부터 해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이 없어. 어떡하지? 제가 봐도 답이 없네요. 예, 이거 우선은 혹시라도 반등 나오면은 네. 정리하시고 다음부터는 비중이라도 조금만 조절해 주세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앱젠 아, 웹젠 또 오늘 급등 나오고 있죠? 매수가랑 기준 어떻게 되세요? 18,700원에 15%에 가는 걸 잡았네요. 네, 18,700원에 15% 말씀해 주셨고요. 또 네네. 오늘 장에서 52주 신고가 기록한 종목입니다. 어제 신작 게임 BI를 공개하게 되면서 기대감이 커진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네.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지 지금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매수는 혹시 언제 하셨어요? 오늘 했네요. 아, 오늘 하셨어요? 예, 저는 이전에 하신 줄 알았네. 자, 그런데 이제 보니까 오늘 잘 따라 들어가신 게 전고점을 다 넘어갔어요. 네네. 그러니까 12월 고점, 2월 고점, 5월 고점, 8월 고점 다 넘어가면서 나름의 신고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23년 고점도 넘어갔고 그리고 분봉상 보더라도 안 꺾이네요. 꽉 차면서 좀 그래도 가는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웬만해서는 무너지진 않을 것 같은데 오늘 올라가면 팔고 한 18,000원대 할까요? 오늘 파시면은 당분간 그래도 쳐다보지 될것 같아요. 마셔야죠. 오늘 팔아버리면은 당분간 보질 말아야죠. 한번 수익 나면 그냥 보지 마세요. 예. 또 따라 들어가다 그대로 물려요. 네네. 왜냐하면 단기 급등 나오는 종목이 이게 잘 보시면 네. 몇 날 며칠 한 3, 4일 가지 않아요. 예, 그러지 않아요. 예. 보통 하루 이틀 길어야 3일이에요. 예. 근데 이거 수익 내고 파신 다음에 떨어지거나 한다고 따라 들어가시잖아요. 거기서 수익이 얼마나 날까요? 떨어지는 게 더 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도 안 좋잖아, 시장이. 그러면 한 번 만에 끝내줘야 되고 제가 잡아드릴게요. 자, 우선 분봉상으로 체킹이 돼야 될 자리가 돌려 세우면서 나왔지만서도 지키셔야 될 자리는 여기 자리네요. 19,300원 정도. 19,300원 자리는 가능한 한 지금부터는 조심하셔야 될 자리. 많이 깨고 내려가면은 그 자리고, 그리고 이 자리를 버티면서 되돌림 반등이 나온다면은 좀 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굉장히 조금 타이트하게 볼 수밖에 없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근데 여기서 안 꺾이잖아요. 네. 이게 또 열려요, 위로. 24,000원까지. 되게 애매하다. 그래서 급하게 팔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분봉상 대응을 해보자면은 19,300원짜리가 보이긴 하지만 조금만 더 러프하게 잡고 19,200원짜리는 진짜 위험하지 않나. 거기만 깨지 않으면 더 네, 가겠습니까? 네, 19,200원짜리는 깨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네. 근데 사실 뭐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어차피 단타 들어가셨는데 현재 이 정도 수익이면은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분할 매도라도 하시면서 사실 지금부터는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싶으니까 참고해서 매매하시고 말씀드렸던 단가 자리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문자로 들어온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LB세미콘 들어와 줬는데요. 7,354원에 보유 비중은 20% 말씀해 주셨네요. 전문가님,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네, LB세미콘 보겠습니다. 자, 7,354원이네요. 아이고, 단가가 저 위에 있으시네요. 충분히 살 수 있었던 가격이에요. 근데 이제 장이 원체 안 좋다 보니까 좀 흔들렸었는데 손절 자리가 여러 번 있으셨는데 대응이 아마 안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손절 자리가 여러 차례 나왔어요. 여러 차례 있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7,000원 자리가 큰 손절 자리였네요. 7,100원, 200원 자리였네. 자, 여기서 되돌림이 나올지 봐야 되는데요. 빠질 만큼은 다 빠진 것 같아요. 주봉으로 큰 차트 한번 볼게요. 뭔가 자리가 보이는 것 같은데 아닌가? 14, 15 바닥 찍고 돌리면서 가는 자리가 완전 큰 바닥으로 끝에 꼭지는 여기 자리. 여기 자리인데 확대를 좀 해보자면은 5,300~400원 자리까지는 우선 나올 수 있겠다. 일시적인 반등은 나올 겁니다. 5,300~400원 자리. 그리고 거기서부터 해서 돌리는 걸 좀 봐야 되는데 5,300원에서 5,400원까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단가 낮추셔야 돼요. 가능하시면 낮추셔야 돼요. 낮추셔야 되고요. 낮추시면 단가를요. 최소한 6,000원대 초반까지 낮춰주셔야 돼요. 여기 자리까지는. 예. 가능하실지 모르겠는데 매수하신 만큼 하시면 더 좀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낮춰주시고 그리고 5,500원 넘어가는 거 보고 연락 주세요. 예. 지금은 딱히 걱정할 건 없으니까 단가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부터 아니면 떨어지고 나면 계속 낮추는 전략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의 종목 상담 여기까지 마무리 지어보고요. 저희는 이어서 텐베거 메이킹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을 향한 추월 차선 텐베거 메이킹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저희는 가장 먼저 이전 종목들 AS 받아봐야겠죠. 오늘도 정말 강력한 종목들로 꽉꽉 채워서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오늘 AS 종목 어떤 것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장 초반부터 해서 상승을 좀 주다가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 나쁘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다시 한번 33만 원 전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보실 거 없이 계속 지켜보는 종목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화를 볼 건데요. 한화도 꾸준하게 주가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좋은 종목이에요. 네, 갑자기 안 쳐지네요. 자, 볼게요. 되네요, 이제. 안 되네. 잠시만요. 네, 하나를 볼 건데 지금 현재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 그룹주들의 흐름은 좀 굉장히 양호하단 말이에요. 큰 문제 없이
바닥에서 잘 가고 있었다가 시장 영향 받고서 꺼졌지만은 다시 한번 되돌림이 나오고 있으니까 걱정하실 거 없이 보도록 하고, 자, 그다음에 태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성도요. 계속 추이가 꺾이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와주는데요. 이거 아직 8대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전고점 자리까지 왔고요. 이제 돌파할 시점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종목이니까 차분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뭔가요? 볼까요? 블루엠텍 볼 건데요. 이거는 쳐줘야 될 텐데. 네. 자, 블루엠텍 볼 건데. 자,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도요. 바닥에서 돌려 세우면서 전고점 자리를 넘어가는 포지션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되면은 저 멀리 보시면은 상장하고 나서부터 계속 흔들렸다가 거래량이 받쳐주면서 가는 큰 N자형 패턴이거든요. 이러면 크게 갑니다. 그래서 홀딩하시고 보셔야 되는 종목이다.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만 빨리 볼게요. 자, 오상 헬스케어도 급등 나오고 약간 조정 나왔지만은 다시 한번 되돌리면서 이쁘게 가는 모습 포착이 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 보니까 크래프톤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습니다. 신고가 흐름입니다. 크래프톤은 제가 8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보시면은 크래프톤 이 고점의 고점, 이게 여기가 나름 박스 자리가 형성됐다가 치고 갔어요. 이렇게. 요게 아마 내일 정도나 해서는 한번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저는 당분간은 우선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최전고점 자체가 여기인데 이게 갭으로 떠 있거든요. 이만큼이. 만약에 치고 가면은 45만 원까지 열려 있습니다. 네. 차트는 그래요. 45만 원까지 열려 있습니다. 대단하죠? 갈 가능성도 한번 봐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시프트업 볼게요. 자,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도요. 바닥부터 해서 잘 가고 있습니다. 야금야금 가고 있습니다. 큰 흐름은 아닌데 야금야금 가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우딘 퓨처스인데요. 제가 아우딘 퓨처스 기업 분석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올려드렸으니까 그 영상 참고하시고 봐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계속 강조드리지만은 오늘 뭐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오히려 굉장히 좋습니다. 매수하기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어차피 나중 보면은 제가 꿈꾸는 그림이랄까 결국 이렇게 갈 거예요. 다른 게 없거든. 이 회사랑 비슷해. VT 이런 그림을 저는 예측을 해봐요. 나중 결과 보면은 지금은 이제 조금 뭐 구멍가게 느낌처럼 주가가 그렇긴 하지만 결국 갈 수밖에 없는 모멘텀을 갖고 있다는 거, 실적 모멘텀이 있다는 거. 다른 거 안 봐요. 그냥 하반기 실적이 엄청 좋아진다는 거. 하반기부터는 완전 바뀝니다. 그거 하나만 보고 전 대응하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차트도 완전 바닥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오늘 바닥에서 조금 되돌림 반등을 좀 기대하고 있긴 한데 좀 약하긴 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중동 리스크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 리스크 해소가 될 때까지는 잠시만 천천히 투자하셔야 되는 시장은 맞다. 그래서 외인과 기관들의 수급도 보시면서 오늘 시장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종목들 리뷰와 더불어서 오늘 우리 시장 흐름까지 다시 한번 체크해봤고요. 저희는 이어서 이 텐베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김선윤 전문가의 최고 수익률 베스트 탑 10 다시 한번 보고 올게요. 정오의 텐베거 정말 아쉽지만 오늘은 이만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마치기 전에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네, 오늘의 핵심 3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트럼프와 머스크 간 대담 내용 체크해 보시고요. 또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투자에 반드시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 시장 이 불안정한 국면에 방어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이 1:1 투자 상담 또는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또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투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